여러분 혹시 어제 뉴스 보셨나요? 뉴스를 통해 아주 찝찝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정말 흔하게 사서 쓰던 유명 브랜드의 치약 6종이 긴급 회수, 즉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어떤 브랜드가 실수했다더라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왜 회수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입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똑똑하게 걸러낼 수 있으니까요.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해당 브랜드가 판매하던 일부 제품에서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해당 제품들은 겉포장에는 익숙한 한국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었지만 사실상 제조는 국내가 아닌 해외 위탁 공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공장에서 제조되는 과정 중에 국내 치약 안전 기준에는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혼입된 것이죠. 많은 분이 대기업 제품이니까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 하고 믿고 쓰시지만 사실 브랜드만 빌려주고 제조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해외 공장에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유통구조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브랜드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트리클로산이라는 화학 성분 그 자체입니다. 치약은 우리가 매일 하루 3번 입안에 넣고 비비는 제품입니다. 입안의 점막은 피부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먹는 음식만큼이나 성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강용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가 들어갔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미 썼는데 어떡하냐? 찝찝하다 걱정만 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 욕실에 있는 치약이 안전한지, 내일부터는 어떤 기준으로 치약을 골라야 하는지 성분학적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특정 브랜드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트 진열대 앞에서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 문구가 아닌 제품 뒷면에 진짜 스펙을 분석해주는 살림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살림개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그 문제의 성분 트리클로산이 뭐길래 식약처에서 회수 명령까지 내리고 난리가 난 걸까요? 그냥 균 죽이는 거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착각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사실 트리클로산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아주 기특한 목적으로 개발됐거든요. 1960년대에 처음 나왔을 때는 병원에서 수술용 소독제로 쓰였습니다. 의사들이 수술 전에 손을 씻을 때 쓸 정도로 균을 죽이는 데는 아주 탁월한 선수였죠. 그래서 한때는 항균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발냄새 안 나는 기능성 양말, 세균 번식을 막는 주방 도마, 심지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도 제품의 부패를 막기 위해 널리 쓰였습니다. 피부에 닿거나 물건에 쓸 때는 꽤 유용한 성분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걸 입안에 넣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녀석이 먹거나 점막으로 흡수됐을 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2016년 이후 치약 같은 구강용품에는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흡수 경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션 바를 때랑 양치할 때랑 흡수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피부는 각질층이라는 방어막이 있어서 독성 물질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하지만 우리 입안, 잇몸, 혀 밑의 점막은 방어막이 없는 혈관 덩어리입니다. 전문 용어로 구강 점막 흡수라고 하는데요. 이 점막을 통해 화학 물질이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피부로 흡수될 때보다 흡수율이 무려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치약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은 사실상 우리가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트리클로산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바로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합니다. 이를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트리클로산의 화학 구조가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갑상선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가짜를 진짜 호르몬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생식기 발달 장애, 불임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이나 임산부에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거죠.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치하다가 알게 모르게 치약을 삼키기도 하죠. 트리클로산이 장으로 넘어가면 장 속에 있는 유익한 유산균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강력한 항균제를 계속 쓰다 보면 세균들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어떤 약도 듣지 않는 끔찍한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어낼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을 퇴출시킨 이유입니다. 단순히 이물질이 나왔다 정도의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호르몬을 망가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자, 성분의 정체를 알고 나니 더 불안하시죠? 그럼 도대체 한국 브랜드 치약에 왜 이런 게 들어갔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제조와 유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분의 위험성만큼이나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산 건 분명 대한민국 1등 기업, 누구나 아는 그 브랜드 제품인데 왜 제조사가 중국 공장이야? 많은 분이 마트에서 치약을 고를 때 앞면에 적힌 큼지막한 한글 로고만 보고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껍데기만 국산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기업의 OEM 방식이 낳은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OEM이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브랜드 본사가 직접 공장을 돌려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공장에 하청을 주는 겁니다. 야, 우리가 디자인이랑 로고 줄 테니까 너네가 좀 싸게 만들어줘 하고 말이죠. 기업 입장에선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마트 입구에 쌓아놓고 파는 1+1 행사 상품이나 명절 선물 세트에 들어가는 저렴한 치약들은 단가를 낮추는 게 생명입니다. 국내 공장에서 좋은 원료 써서 만들면 타산이 안 맞으니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 공장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물론 해외 생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품질 관리입니다.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국내 공장보다 해외 위탁 공장은 아무래도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처럼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선 안 될 성분이 몰래 섞여 들어가거나 원료의 출처가 불분명해지는 사고가 터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여러분, 혹시 저가 균일가 매장이나 마트떨이 코너에서 와, 대기업 치약이 1,000원밖에 안 하네? 하고 덥석 집으신 적 없으신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 싼 가격을 맞추기 위해 내 치아 건강을 담보로 제조 국적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브랜드 이름값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기업 로고가 박혀 있어도 뒷면 제조국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알던 그 품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럼 나쁜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사야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피해야 할 것만 알면 마트에서 막막해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민 없이 집어도 되는 안심 치약 고르는 기준 딱 2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거품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양치할 때 거품이 뽀글뽀글 많이 나야 닦이는 것 같으시죠? 그게 바로 합성 계면 활성제입니다. 전 성분표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영어 약자로 SLS라고 적힌 건 피하세요. 이게 입안을 마르게 해서 오히려 입냄새를 유발하고 점막을 자극합니다. 대신 코코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분을 찾으세요. 소듐 코코 1글루타메이트 철에 옴코코넛에서 추출한 천연 유래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이 진짜입니다. 거품은 조금 덜 나도 입안이 촉촉하고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불소 함량을 체크하세요. 나쁜 성분 뺀다고 무조건 순한 것만 찾다가 충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충치 예방의 핵심은 불소입니다. 성분표에 일불소인산나트륨 혹은 플루오르화나트륨이 있는지 보시고 불소 함량이 1000ppm 이상인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성분은 순하되 충치 방어력은 확실한 제품을 고르는 게 진짜 스마트한 살림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나쁜 트리클로산과 파라벤은 빼고 착한 코코넛 성분과 확실한 불소를 챙기는 것. 이 기준만 있으면 어떤 브랜드든 제조국이 어디든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작가님, 확인해보니 제 치약이 바로 그 회수 대상 제품이에요. 이미 반이나 썼는데 어쩌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행히 해당 브랜드에서 이미 사용한 제품이라도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당 브랜드 소비자 상담실인 080-051-1577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제품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귀찮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내 돈 돌려받으세요. 그게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국민 치약 회수 사태, 그 이면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고나 브랜드 이름만 믿고 내 몸을 맡기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화려한 겉포장 뒤에 숨겨진 깨알 같은 성분표를 읽고 진실을 볼 줄 아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된 거죠. 오늘 내용 마트 가서 까먹지 않게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지금 화면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하나, 브랜드 로고보다 중요한 건 뒷면의 전 성분표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둘, 트리클로산,
파라벤, SLS 이 세 가지 단어가 보이면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셋, 대신 코코넛 유래 성분과 불소 1000ppm을 확인하면 성공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해야 할 미션 딱 정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칫솔꽂이에 꽂힌 치약 뒷면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치약 살 때 코코넛 성분인지 꼭 확인하자. 우리 가족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지 하고 든든하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살림이 억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도록 제가 대신 꼼꼼하게 따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속 시원하셨다면 살림개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림 스펙 분석가였습니다. 그럼 전 또 다른 뒷면의 진실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